오늘이 우리 공화당 천막 당사투쟁 108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무런 제도 없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서 권력 찬탈당하고 감옥에 인신감금, 역사에 볼 수 없는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오늘이 878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고 보십니까? 10년 전에 좌파들이 저스티스, 정의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까? 그때 박원순이나 조국이나 문재인이나 다 얘기들 했어요. 문재인 아들의 문제는 지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문다혜는 왜 갑자기 외국으로 현직 대통령이란 자의 딸이 외국으로 먹튀해버립니까? 그거 국민들한테 지금의 이 민노총에 장악된 언론 방송이 이 문재인 아들 딸에 대한 얘기를 밝힌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곽상도 의원을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모발 조치하고 현직 의원에 대해서 압박만 하지 명쾌하게 문다혜가 왜 외국에 먹튀 출국을 했는지, 또 문준영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취업의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단히 궁금한데 민노총에 장악된 언론방송은 다 덮었잖아요. 그것은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박원순 딸이 서울대 미래에서 어떻게 그 학년도 가장 전과생 중에 가장 최저의 학점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학부라는 서울대 법대를 전과할 수 있었는지, 그 당시에 조국과 박원순은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거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다 듣고 있으니까 조국이라는 자가 소위 말하는 민정수석하면서 인사검증의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민정수석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이 계속적으로 이 정권은 인사 참사에서부터 모든 것이 발생한다. 인사가 망사고 인사가 참사 수준이 되니까 똑바로 된 국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북한 김정은한테 꼼짝 못하는 정경두라는 바보 같은 국방부 장관이 있고, 지소미아가 자기 소관인데도 하루 전에 지소미아가 연장되는데도 그 전날 지소미아가 파기되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강경화 같은 외교부 장관이 있어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썩어 빠졌습니까? 지금 2년 반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덮어씌운 뇌물죄, 제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2년 반 동안 검찰에서 조사하고 특검에서 조사하고 재판부 재판하는 동안 또 특검이 2년 반 동안 조사했는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돈 준 사람도 없고 돈 받은 사람도 없어요. 국정원 특갈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특갈비를 깔려면은 김영삼 때부터 김대중 때부터 노무현 때 이명박 때 다 까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대중이 깨끗한지 김영삼이 깨끗한지 노무현이 깨끗한지 이명박이 깨끗한지, 그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훨씬 깨끗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국정원 특갈비 사적으로 썼다, 이것은 대문짝하게 신문이나 방송에 떠들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국정원 특갈비 관례적으로 사적으로 쓴 게 하나도 없다, 국정원법에 의하면은 그 특갈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사적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은 사적으로 사용한 게 없다 얘기했는데는 글자
기사 글자 한 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조국이라는 자가 벌이고 있는 것은 가족 사기단이에요. 가족 사기단. 웅동학원이라는 저거 아버지 학교 재단을 가지고 이렇게 돈 빼서 저렇게 가족한테 돌리고, 이 가족한테 안 되니까 이혼해서 전처한테 돌리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다시 또 내놓고,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모펀드 주주가 누굽니까? 사모펀드에 투자했는 5명인가? 그거 전부 다 조국 가족들이에요. 조국 사촌, 오촌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사모펀드에 다 돼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소위 말하는 진보를 자랑하는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는 문재인 정권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정권같이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렇게 부정부패했는데도 내로남불, 조로남불, 조로국불, 조로국불이 뭡니까? 조국이 하면은 로맨스고 국민이 하면은 불륜입니까? 돈 10억 5천만 원 정도 내가지고 다 덮으려고 하는 그런 알량한 그런 인간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전체 인사검증을 했습니까? 국민들이 이제 참을 만큼 참으신 거예요. 아니 어떤 나라가 그 전날까지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은 지소미아가 연장되는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지소미아가 파기되는 이런 나라가 도대체 누구한테 오다를 받은 거예요? 이것은 자기들이 이게 나라냐 하고 촛불 해가지고 국민들 선동했는데 도대체 문재인 이건 나라입니까? 이건 도대체 나라예요?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진보의 얼굴을 쓰고 내가 가장 선이냐, 내가 가장 정이냐, 내가 말하는 것이 다 진실이냐, 그것도 학생을 가리킨다는 교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국민을 속이고 가족 사기단 같이 말이지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저렇게 모든 온갖 비리가 나오고 아버지 된 도리로도 딸이 이 정도 공격 맞으면은 이제 아들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공격 맞으면은 아버지가 딸아들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당장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사퇴하지 않고 그 딸을 조민인가? 그 딸을 어디까지 끌고 가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도리도서 아니잖아요. 아니 조민이가 뭘 알아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이 인턴 2주하고 의학 중에서도 가장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될 의학 부분에 제일 저자가 되면은 내가 아버지 같으면은 조민이를 불러서 바로 모욕할 거예요. 너 미쳤냐고. 교수가 내 아는 교수가 해준다 하더라도 이거 당장 빼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아버지들 아닙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아버지들이잖아요. 아니 느닷없이 고등학생이 의학지에 의학 논문에 제일 저자로 올라오면은 우리 대부분의 아마 99%의 대한민국 국민의 아버지나 엄마는 걔를 불러서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모욕하는 게 그게 도리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를 부정부패 가족 사기단 딸 저도 자식 키우니까 자식들 얘기 별로 잘 안 합니다만은 내가 얘기하는 거는 조민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국이나 조국이 마누라가 정신상태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정신상태가 일반 부모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정신상태인 거예요. 이거는 일반 우리 서민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대한민국 자식을 둔 모든 부모에 대한 배신이에요. 이제 자식들한테 힘없고 빼겁고 조국같이 그렇게 거짓말 안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은
자식들한테 뭐라 해야 됩니까? 아들들 자식들 불러놔놓고 야 그래도 논문 쓰는데 열심히 해야 돼. 아버지 돈 없으니까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아야 되지 않아? 알바하는데도 야 미안해 알바 시켜서 아버지 능력이 미안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대한민국의 지금 전반적인 부모 자식 간에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 사건은. 그런데도 청와대는 묵묵부답합니다. 시간만 지나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아요. 그러고 또 휴가 갔어요. 참 저도 국회의원 지금 12년째입니다. 그런데 최소한도로 양심은 있어야 되잖아요. 양심은.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조국이를 앞세워서 국민들하고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문재인 이하고 맞짱 한번 뜨자. 도대체 너가 잘하는지 국민이 잘하는지 맞짱 한번 뜨자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인사검증 과정에서 가장 추악한 상태입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죄가 없는데 왜 돈을 환원합니까? 10억 좀 더 내가지고 법무부 장관 되면은 그게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사법개혁을 하고 인사쇄신을 하고 공정의 잣대를 가지고 국민들을 법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어느 국민이 거기에 승복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문재인 씨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진짜로. 당신들을 이지다라고 뽑아준 게 아니에요. 최소한도로 저 주사파가 있는 청와대에 있지만은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국민들을 병들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문재인 씨 당신은 하는 짓마다 국민을 열받게 하고 국민을 분노하게 합니까? 어제죠. 토요일 서울역 집회, 광화문 집회 아마 민심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 공화당의 서울역 집회, 2부의 광화문 집회, 3부 청와대 효자동 집회, 소위 말하는 건국절 8월 15일보다 더 많은 인원이 오셨어요. 그 중에 3분의 1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문재인이 국민하고 맞짱 뜨겠다 하면은 국민은 문재인이하고 맞짱 뜰 준비가 돼가 있다. 이렇게 경고한 거 아닙니까? 경고. 저들의 잘못을 누르면은 국민이 나서셔야 되는 겁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면은 국민은 불복종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전 폐기가 불보듯이 원전 한전과 한수원이 적자로 꼬로박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전 폐기 정책은 왜 했는지 여러분들 원전 폐기 왜 한 것 같습니까? 그냥 후쿠시마 원전 영화 하나 보고 눈물 흘렸다고 문재인이 그렇게 단순한 사람 같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야 한반도에는 북한만 핵가지라는 거예요. 북한만 핵가지기 위해서는 원전 기술자들, 원전 기술 다 빼자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북한의 핵군사력, 핵보유국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퉁쳐서 연방제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때 뭐라 했어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핵 가지면 어떠냐고. 또 좌파들은 뭐라 했습니까? 북한이 핵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 통일되면 다 우리 거 된다고.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원전 폐기해버린 거예요. 원전 지금 폐기하지 않았으면은 원전 한기 수주하면은 22조, 30년 원전 운영하면은 10조, 원전 한기가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8%입니다. 이것을 발로 차는 이것은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지금 속이고 있는데, 그다음 한전, 한수원, 여기는 소위 말하는 에너지 기업을, 여기를 블랙아웃 시키지 않은 다음에 에너지 기업을 부도시킬 수 있습니까? 부도 안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으로 계속 세금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기요금 올리잖아요. 한수원 연구원 연구자들이 전기요금 1.5배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감사원에서 감사 들어갔어요. 감사. 자기들 친구가 다 드러날까봐. 이제 국민들께서 속아도 어느 정도 속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는데 속습니까? NSC의 김현종이란 제2차장, 그 친구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 한미 FTA 할 때 엄청 잘해놓은 거, 이번에 문재인 정권 돌아가지고 한미 FTA 하면서 철강, 화학, 자동차 다 내줬잖아요. 아니, 나라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아직도 그거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 자가 지소미아 폐기하면서 미국하고 다 협의를 끝냈다고, 미국이 다 동의한다고 이따위 거짓말하니까 미국이 그 다음날 바로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한국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협의를 했느냐고 미국에서 공식 발표를 했잖아요. 이 청와대 저과대에 있는 놈들은 어떻게 국민을 바보라라도 지소미아 파기해놓고 미국하고 합의했다고. 여러분, 그것을 민노총 언론 방송들은 그것이 옳다고 계속 실어요. 지소미아 파기, 한미 간의 지속적인 협의, 한미 동맹 강화하면 된다. 무슨 개뿔 같은 소리입니까? 한미 동맹이 지소미아 파기해야 한미 동맹 강화합니까? 미사일이 날아가는데도 미사일이 어디 떨어질지도 모르는 한국군의 정보력을 가지고 미국한테 가서 일본은 필요 없으니까 미국 정보 받아야 된다. 미국 정보 받으려면 미국이 뭐라 하겠습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군사 레이더망부터 이 장비 다 도입하라는 거예요. 그 장비 도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00조가 넘습니다. 100조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소미아 파기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시는 줄 아십니까? 김정은이가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지소미아 도입했을 때 미국이 요청을 했어요. 왜 요청했느냐? 한미 동맹 잘 되고 있는데, 미일 동맹 잘 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적인 그 과거의 역사 때문에 이 동맹이 잘 안 된다. 동맹이 안 되더라도 소위 말하는 한일 정보 교환, 정보 보호 협정이라는 지소미아를 해서 삼국 간의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하자. 이래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소미아 도입했어요. 그때 김정은이 어떤 반응을 낸 줄 압니까? 하루를 이틀하고 계속 지소미아 도입은 매국행위다. 지소미아 도입은 매국행위다. 친일파들이 매국행위하고 있다. 김정은이가 매국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으로 보면 애국행위인 겁니다. 애국행위. 김정은이가 지소미아 계속 파기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저는 도대체 이 대한민국의 안보나 대한민국의 주요한 결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외교부 장관도 그 전날 몰랐던 사건들이 어떻게 해서 하루 사이에 지소미아 연장이 지소미아 파기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도 거기에 대한 대단한 의구심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매국행위라고 할 때 한국은 애국행위다 말씀을 드린 것은 지소미아 파기는 매국행위입니다. 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을 우리가 가지려면은 100조 이상의 장비를 들여야 되는 거예요. 미국한테 가서 지난번에
일설에 15조, 20조 무기 사줬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정확하게 한국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미국이 드디어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참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하고 문재인 정권을 분리시킨 거예요. 문재인 정부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제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문재인은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첫째 하나는 국내에 있어서는 주류를 교체하겠다. 국제적으로는 한반도의 질서를 바꾸겠다. 이 두 가지를 주장한 겁니다. 주류 세력 교체 올 6월달 전에 다 했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소위 말하는 자유우파 영남권 중심의 주류 세력을 호남의 민중민주주의 좌파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올 6월 전에 이거 다 바꿔버렸어요. 한반도의 국제질서를 바꾸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한반도의 국제질서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하고 한미일 삼국연대를 통해서 힘으로 북한을 제압하는 거예요. 경제력 발전을 통한 힘으로 북한을 제압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들어와서 취임하자마자 한반도에 있어서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선언했어요. 그것은 뭡니까? 북한의 김일성 3대 세습하고 시진핑 공산당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토착 빨갱이들이 이 한반도의 질서를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중민주주의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문재인이가 정권 잡자마자 선언을 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재인의 정책을 이 부분에 맞춰서 지소미아 파기까지를 보면은 이 부분에 맞춰서 보시면은 해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가는 것은 중국 공산당, 지금 김정은의 김일성 3대 세습 정권,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 자생 빨갱이들, 이 세력들이 한반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한반도를 연방제 국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국민들이 저항하고 아무리 싸워도 그들은 이들의 기회 담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40% 이상의 지지율을 갖고 있고 민노총이 장악한 언론 방송이 있다는 거예요. 우파에서 걸리면은 조은진같이 우파에 걸림돌 되는 사람은 감옥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300명 가까이가 우파 목소리 내던 사람 다 감옥 갔어요. 여러분,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은 87년 제9차 헌법 개정에서 강력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87헌법인데 그 중에 87헌법은 두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는 대통령 직선제고 두 번째는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마지막 보루가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인데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이 좌파 정권의 탄압, 공격은 마지막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마지막 보루인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탄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은 독재정권인과 동시에 전체 국가다 공포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 이견이 다르면 어떻게든 탄압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패스트트랙에 걸려가지고 풀립같이 다 누워버렸잖아요. 이틀 싸우다가 풀립까지 다 누웠습니다. 왜? 법으로 딱 걸어놔. 저도 정치생활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당이 야당을 보고 제1야당을 보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욕하고 그런 여당이 어디 있습니까? 여당은 야당하고 협상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못났으면은 정당으로 취급도 안 해요. 아예.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8월 29일 날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그들이 말하는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을 하겠다 갑자기 발표했어요. 자기들이 아무리 아니라 해도 이것은 조국 농단을 덮기 위한 겁니다. 조국 농단을 덮기 위한 것. 결국은 뭡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잘못 없는 대통령을 가지고 국민들 눈을 가리겠다는 거예요. 8월 29일 날 애국 국민들이 대법원에 다 모이셔야 돼요. 우리가 12시부터 집회 신고를 하고 2시에 법원이 판결이 열리면은 우리가 이 역사의 배신자들의 판결을 우리는 들어야 돼.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이 배신의 판결을 우리는 가슴속에 새겨야 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정인으로 수만 명이 모여서 정인으로 이 대법원 판결을 정인으로 써야 돼. 언젠가는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공정도 없고 정의도 사라졌는 이 정권이 무너지는 그날 우리는 이 판결을 했는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주로 2석밖에 없는 원내 정당이지만은 어제 결과는 뭡니까? 자유한국당 그 많은 사람들 동원했는 사람보다 우리 공화당 사람 자발적으로 온 공화당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공화당 입당하셔야 돼요. 왜? 우리 공화당은 지금까지 정당에 한 분도 입당 안 한 사람이 90%입니다. 왠지 아세요? 정치는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이 자연히 잘해줄 것이 믿었어요. 저렇게 보수 중에서도 유승민이나 김무성 같은 배신자들이 나오리라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분노하는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 대한애국당을 만들고 우리 공화당에 가입을 했는데 그게 정당에 한 분도 가입, 놀라운 게 정당에 한 분도 가입 안 한 분이 90%라는 거예요. 이게 민심이고 이게 천심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매주에 3천에서 5천 명의 당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공화당은 어제 매주 토요일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태극기 집회를 전국에서 했습니다. 140차를 했어요. 한 주도 쉬지 않고 2년 이상을 태극기 집회를 한 겁니다. 한 주도 쉬지 않고. 그런 우리 공화당을 보고 음해하는 보수, 소위 말하는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크게 바라는 것이 없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침탈되고 상권 분립이 침탈되고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이 침탈되는 여기에 저항하는 겁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이 촛불 쿠데타에 의해서 권력 찬탈 당한에 대해서 그 정의를 똑바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와서 그 촛불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힘들지만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어떠한 탄압과 어떠한 압박을 받아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마저도 무너지면은, 우리 공화당마저도 굴종하면은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릴 세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불씨를 붙여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2년 반 동안 아무 소리 안 할 때 우리는 문재인 정권은 촛불 쿠데타 권력 찬탈 정권이고 토착 빨갱이 정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갈 길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아시게 된 거예요. 문재인이 국민들하고 맞짱 뜨겠다고 조국위를 내세우면은 우리 공화당은 국민을 믿고 문재인하고 맞짱 뜨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공화당의 지도부는 목숨 걸 각오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이번 29일 대법원 집회 31일 우리 서울역 집회 다 모여셔서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